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인면수 시민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짐승과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여기며 남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갔을 수도 있었는데 엄마의 조언과 지혜 덕분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의 맞선을 통해 만난 남편은 처음에는 얼굴도 멀끔하니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저는 남편이라는 인간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죠. 야, 네가 집안 사람들한테 나 바람 피운 것 같다고 까발린 탓에 내 이미지 완전히 말아먹었잖아. 내가 설명하는데도 왜 사람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 미쳤어? 친정 며칠 갔다 왔더니 집에서 여자랑 침대에 껴안고 있었던 건 그럼 제정신이고? 내가 기가 차서 그 장면만 사진 찍어놓고 나왔는데 당신 해명하는 거 듣고 싶지도 않고 갈라서야겠다 싶어서. 엄마랑 시부모님도 알게 되셨으니까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고. 친구가 와이프랑 놀러 왔다가 술 마셨던 건데 자기 집인 줄 알고 침대로 슬쩍 올라와 있었던 거라니까. 나도 취해서 그런 일 일어난 줄도 몰랐었다. 야, 내 친구한테 당장 전화해서 놀러 왔나 안 왔나 확인시켜줘. 중요한 건 친구분이 다른 방에서 술떡이 돼서 자고 있는 동안 친구 와이프랑 둘이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다는 거 아닐까? 내가 알몸으로 뒹굴기라도 했냐? 옷 입고 누워 있었잖아. 이미 거사 한바탕 치렀는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야. 와,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말은 그런 거 아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마누라가 친정집에 놀러 간 동안 친구랑 친구 와이프를 초대했어. 그리고 친구 와이프랑 눈 맞아서 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동안 놀아놨다. 이거네? 그러고 옷은 말끔하게 입고 있었고, 친구 와이프 쪽은 거의 헐벗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설명했었잖아. 나시 같은 거 입고 있어서 네가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그래? 내 설명도 안 듣고. 당신이 이번만 이런 거라면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해. 저번에 당신 지방의 식당에 쓸 배추 보러 간다고 하고 돌아온 날 셔츠에 립스틱도 묻어 있었잖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건 내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떤 여자한테서 묻은 것 같다고 해명했잖아. 너 진짜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사는구나. 내가 진짜 억울해서 원. 네 말대로 내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면 천벌을 받는다. 됐냐? 제가 친정에 다녀오는 동안 바람을 피운 듯한 남편의 모습에 심히 의심스럽기는 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인지라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뿐이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싹 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박서방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이는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의심스럽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바람 피우는 거 맞다는 사람도 있고 오해라는 사람도 있는데 엄마 생각에는 뭐 같아? 그런 거야.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지. 정말로 박서방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의심받으면 억울할 일 아니겠니? 에이, 엄마 똑 부러진 사람이잖아. 이럴 때도 좀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라. 나도 머리 돌아가는 게 영 옛날만 같지는 않구나. 건강도 영 별로인 게 아무래도 네 아빠 보러 하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야. 엄마 이렇게나 정정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여행도 가고 산책하러 가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엄마 나이가 얼마나 된다고.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네가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엄마가 나랑 쭉 같이 건강하게 살아줘야 행복하지. 세상 일이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있겠니? 너도 박서방 문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헤어질 때가 오면 헤어지는 거고 혈육이니 뭐니 해도 죽을 때는 다 따로따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죽느니 사느니 그런 얘기 좀 제발 마라. 나 엄마 없으면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라고. 너 혼자 남겨놓고 갈 생각하니 엄마가 더 건강해져야겠다 싶구나. 괜히 짐 지우지 않으려면 시골에 있는 땅 다 팔아버리고 요양병원이라도 가야 하는데
네 아빠가 그거 절대 팔지 말라고 유언으로까지 신신당부했잖니. 알지.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했었던 거. 그런데 아빠 길 가다가 보이는 고물 같은 거 있으면 다 챙기는 사람이었잖아. 너무 가지고 있기만 하다가 똥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엄마를 위해서 쓰는 거 좋은 생각 같은데.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인생인데 어디에다 써먹겠니. 하여튼 이 문제야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박서방하고 언제 한번 들러보거라. 내가 할 얘기도 있으니까. 엄마 몸도 안 좋은데 그냥 메신저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몸을 가진 엄마는 당뇨까지도 찾아온 바람에 몸이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돌보아야 하는 게 맞았지만 남편이 하는 식당 일을 돕다 보니 그것이 여의찮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남편과 제게 할 이야기가 뭔가 하고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거 못 참는 편인데 얼른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난 웃만 띄웠는데 그이가 너무 궁금해해서 엄마가 말해줄 게 있다고 전해줬어.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뭔지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확실해진 다음에 말하려고 했다만 이쯤이면 거의 확정인 것 같으니 말을 해야겠구나. 박서방도 잘 듣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토지 수용이 돼서 말일세. 2,000평 정도 넘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더구먼. 토지 수용, 보상?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 땅 안 팔 거라고 말하더니. 나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니. 그리고 네 아빠가 팔지 말라고 했던 게 지금 시점인가 싶을 정도로 보상이 제법 괜찮더구나. 그럼 장모님, 이제 부자 되시는 겁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다만 조만간은 부자가 된다고 봐야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장모님은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원체 좋으셔서 이런 운이 따르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박서방.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기쁜 소식이랑 같이 전해야 할 내용이 있네.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인데 내가 한동안 우리 애랑 같이 좀 살아도 되겠는가? 같이 사신다면 혹시 저희 집에 같이 머물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내가 계산을 해보니 몸이 좋지도 않고 앞으로 살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더구먼. 그래서 말인데 자네만 괜찮다면 집에서 같이 좀 거하면서 간단히 집안일 거드는 정도로 늙은 몸 의탁을 했으면 싶구먼. 대신 월세며 같이 지내는 생활비며 넉넉할 만큼은 줄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어떤가? 아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장모님인데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말씀을 미리부터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식당 일이며 손님한테 치여서 워낙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실례를 했네요. 난데없이 진행된 국가사업으로 인해 가진 땅이 토지 수용된 엄마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날로부터 남편은 티가 날 정도로 저와 엄마에게 신경을 쓰면서 새삼 바른 사위의 표본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듬직하다거나 뿌듯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실망감이 있었는데요. 사실 남편에게 엄마를 모셔야 하는 게 어떨까 얘기를 꺼냈다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퇴짜를 맞은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 요즘 엄마한테 잘해주려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 뭐? 설마 내가 당신한테 장모님 모시는 거 반대했던 거 따지려는 거야? 왜 아니겠어. 내가 전에 엄마 모시자고 할 때는 미친 소리 말라면서 반대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돈 얘기에 바뀌나 해서.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내가 장모님 모시려는 건 진짜 돈 때문이 아니야. 물론 돈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기는 한데 장모님이 내 엄마나 다름없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엄마를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딱히 명절 때 찾아뵙거나 선물 드린 일도 없었어서. 그거야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워낙에 바빠서 그랬었던 거였지.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는 정말 잘하는 거 알지? 그런데 엄마 모시는 일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식당 일이랑 같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동생 지영이 있잖아. 2년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었거든. 걔한테 장모님 돌보는 일하라면서 월급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돈 주는 건 어떨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걔 공짜로 쓰기는 그렇잖아. 엥? 아가씨 성격에 이 일 맡으려고나 하실까? 아가씨 요양보호사 자격증 막상 따놓고 한 달도 일 안 해서 힘들다고 때려치웠다며. 그거야 진상 같은 인간들을 만나서 대여가지고 그런 거고
장모님 인품이야 뭐 문화재 수준이잖아. 모시면서 가끔 수발 들어드리면 어머님도 편하고 믿을 수 있어서 서로 좋고. 안 그래? 집이 또 너무 좁아질까봐 걱정인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창고로 쓰고 있던 방, 짐들 다 옮겨놓고 정리 좀 하면 동생 지낼 방은 뚝딱이야. 아예 숙식하면서 어머님 모시라고 하지 뭐. 당뇨 있으셔서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그게 당신도 좋지? 아예 시누이를 같이 집에 머물게 할 정도로 엄마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남편. 저는 그것이 돈 때문에 이러는 건지 엄마를 정말 걱정해서 이러는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야 할 엄마는 치매 증세까지 생기는 등 건강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이나 제 이름을 깜빡하기도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볼일을 보는 것도 어려워하는 식으로 점점 몸이 나빠지고 있었죠. 남편만이 아니라 엄마의 문제로도 마음이 괴롭던 저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엄마는 아프면서도 제게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박서방하고 조만간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박서방의 좋은 점을 오랫동안 지켜보려고 했는데 겉만 번드르르하지 속은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사람이더구나. 미안한데 엄마 지금 무슨 생각으로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은 몸 좀 괜찮아졌어? 오락가락해서 멀쩡한 남편이랑 내가 이혼시키려고 하는 것 같니? 걔 집에 엄마라는 사람을 그렇게 몰라? 나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알지. 그런데 결혼할 때는 박서방이랑 결혼하라는 거 딱히 말리지 않았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러나 해서. 네가 좋다고 하는데 박서방이랑 결혼하는 거 말려서 못하겠니? 그리고 말린다고 당시에 푹 빠져있던 네가 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도 봐라. 걔들이 양가 부모님이 반대 안 했으면 알아서 사그라들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건 간에 난 모르겠고 엄마가 왜 박서방하고 헤어지라고 하는지 듣고 싶네. 내가 치매 증세가 있기는 해도 24시간 내내 오는 거 아닌 건 알지? 그런데 내가 잠깐 전등 나간 것처럼 정신이 팍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구나. 너 시누이는 내가 흘린 음식들 치우면서 내 욕을 엄청 하더구나. 치매 걸린 노인네 빨리 되직이나 할 것이지 하면서 말이다. 세상에, 아가씨가 그런 말까지 했다고? 엄마 돌보는 거 하나도 안 힘들다고 그러더니. 계속 들어봐라. 나도 그런 꼴을 접하니 민망하기도 해서 계속 정신 못 차리는 척 굴고 있었다. 그런데 박서방이랑 네 신우가 말하는 게 더 가관이더구나. 이제까지 바람을 대놓고 펴왔는데도 우겨줬더니 너가 멍청하게 넘어가줬다고 하면서 희희낙낙거리기까지 하면서.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참았어? 진짜 이 인간들 안 되겠다. 나 당장 이혼할래, 엄마.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열불이 나서 아주 그냥 미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든 생각이 뭔지 아니? 우리 딸이 나 닮아서 똑똑하기는 해도 마음이 물러터져서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게 걱정된다는 거였다. 엄마, 설마 내가 박서방이 하는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갈 거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왜 아니겠어, 이거사.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너는 이제부터 박서방이랑 너 시누이랑 보는 앞에서는 날 철저하게 무시해.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무시하면서 그 인간들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라. 너 눈으로 직접 보고 겪어봐야 그 인간들을 다시는 용서하질 않지. 난 가짜로라도 엄마한테 나쁘게 굴기 싫은데?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이거사.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인간들도 많다는 거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엄마 말대로 할게. 안 그래도 나 그이가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차였어. 식당에서 배앓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어디서 납품을 받아오는 건지 고기들 질이 영 이상하기도 하고 김치 같은 것도 한국산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막 한국산이라 우기고 그러더라고. 원래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법이다. 너는 그런 거 심증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엄마처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알겠니? 알겠어, 엄마. 너무 미안하지만 그이랑 아가씨가 보는 앞에서는 엄마 말대로 할게. 남편과 시누이가 엄마의 재산만을 노리는 속 시커먼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저는 그날로부터 일부러 다 같이 있을 때면 엄마를 무시하고 치매인 노인네 언제 죽냐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가짜로 하는 것이지만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남편과 시누이는 그 떡밥을 푼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물더군요. 여보, 장모 말이야. 그냥 어디 버리고 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 아니면 어디 허름한 요양병원에 두고 온다든가? 당신도 요즘 장모한테 하는 거 보면 아주 치매 때문에 지긋지긋해 보이더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보는 시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무리지. 그리고 가끔 그 할망구 멀쩡한 정신일 때도 있어서 까딱하다간 일수 틀리는 수가 있어. 아, 진짜 빨리 좀 죽어줬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질긴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일부러 죽게 만든다거나 위험하게 했다가는 괜히 큰 문제 생길 수 있어. 힘들겠지만 아가씨 단속 단단히 해서 잘 모시게끔 해. 알겠지? 그래, 우리 부자 마누라가 하는 말 단단히 새겨들어야지. 나 나중에 돈 받은 걸로 빌딩 하나만 좀 해주면 안 되나? 사실 나 건물주 되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었걸랑. 당신이 하는 걸 봐서 생각은 해볼게. 오, 우리 마누라 아주 화통하셔? 좋아. 장모 되질 때까지 화이팅이다. 힘내볼게. 금수 같은 인간들에게 엄마를 맡긴다는 게 걱정됐던 저는 고집을 부려 엄마를 좋은 요양병원에라도 보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돌봐야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심장마비로 인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연기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니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목 놓아 울고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한 엄마를 애도했죠. 남편은 저의 그런 속내도 모르고 신이 나서는 시누이며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주고받더니 나중엔 아예 핸드폰으로 크게 노래를 틀고 소주병을 잡은 채 따라 부르며 춤을 추기까지 했죠. 박서방 제정신이냐며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리지 말라고 하던 남편은 장례식장의 직원들과 사람들에게 붙잡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야,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노래 틀고 춤추는 게 대체 무슨 경우야? 우리 마누라, 이제 당신이라고 부르지도 않네? 그래도 내가 봐준다. 장모 유산도 이제 우리 거겠다. 치매 걸린 노인네 잘 죽었는데 파티 아냐? 엄마가 죽었는데 파티는 무슨 파티? 내가 지금 술이 좀 덜 깨서 그런데 당신 좀 이상하다? 장모 죽은 거 꼭 슬퍼하는 사람처럼 구니까 좀 그렇네? 그러지 말고 뒤쪽 사람 없는 데로 나와. 같이 춤이나 추게. 춤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미친놈.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칼춤 한번 춰볼까? 뭐? 미친놈. 칼춤. 당신 대체 지금 뭐라는 거야? 나보다 더 과음했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너 이제 인생 망했다는 뜻이야, 이 미친놈아. 그동안 식당에서 원산지 속인 거며 썩은 고기 판 거 다 증거 확보해 놓았어. 마누라, 오늘 장난이 조금 심하다? 지금 몹시 당혹스러운데 뭔 얘기를 하려는 걸까? 대체 식재료들은 왜 찍어놓고 협박질인 건데, 응? 너 친구 와이프랑 바람 피운 것도 엄마가 제정신 아닌 척 다 녹취해뒀고 다른 증거도 수두룩이야. 이제 이혼할 텐데 위자료 얼마 내야 할지 잘 생각하고 있어야 할 거야. 여보? 잠깐만, 설마 내가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면 내가 진짜로 당신한테 미안, 사과할게. 지긋지긋한 장모도 죽었겠다. 앞으로 우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긋지긋한 장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엄마가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까봐 얼마나 걱정해 주셨는데 내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너랑 계속 살겠니? 난 너랑 엮일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아니, 그럼 내 빌딩은 어떻게 되는 건데? 야 이씨, 너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거 완전 사기꾼 아냐? 애당초 바람 안 피웠다. 장모님 돈 때문에 모시는 게 아니다. 거짓말한 게 누구였을까? 손님들한테 먹는 걸로까지 장난치는 그런 인간이 사기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콩밥이나 처먹어. 여보,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여보, 꺼져. 너 같은 쓰레기랑은 더는 할 얘기 없어. 여보.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까지 해 위자료를 받아 챙기는 한편 식당의 고발까지도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 막대한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까지도 겪은 데다 불륜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손절을 당해 반실성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시누이와 함께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지만
저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한 짓거리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제가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죠. 다시 나타난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자 기겁해 달아나더니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네요. 금수와도 같은 남편에게 속아 잘못 결혼했고 남은 평생을 불행할 뻔했었지만 엄마의 도움으로 간신히 벗어나게 된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